그 다음에 가격이 900불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똑같은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I 값, 금리를, 채권 금리를 계산했더니 올라가죠. 따라서 디스카운트 본드에서도 우리가 채권의 가격과 1투머처티, 채권 금리 사이에는 이렇게 1대1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데 어때요?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합니다.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의 수요 공급 곡선을 지금 수요 곡선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채권의 수요 곡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채권 가격이 950불일 때는 채권의 수요가 한 100이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100과 200은 그냥 우리가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과 금리는 반대니까 금리는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왜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이냐 하는 얘기예요.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채권의 수요는 늘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채권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느냐. 이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그러하듯이 채권 수요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950일 땐 100이었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다른 수요 곡선이 그러하듯이 채권 수요 곡선도 그럴 것이다. 라고 놓고선 얘기를 전개시키면 수요 곡선이 이제 다른 케이스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떨어졌어요. 750으로. 그럼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어주면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코노믹 101, 경제학 지금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채권이 뭐 별겁니까? 채권 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도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공급 곡선도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 때 돈 벌려고 채권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오를 때 공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지금 숫자 맞춘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 뭐 설명이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왜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이고 공급 곡선은 왜 이런 모양인지를 지금 숫자 가지고 일일이 따져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이건 사실 뭐 스킵해도 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쓴 저자가 경제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는지, 공급 곡선은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채권의 가격, 시장 가격이 마켓 이퀄리브리움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왜 이게 이퀄리브리움이냐? 이것도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공급 곡선이고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인데 이런 상태가 되면 excess supply,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초과 수요가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는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마켓 이퀄리브리움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가격 결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다른 수요 곡선이 그러하듯 채권 수요 곡선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공급 곡선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럴 때는 초과 공급이 있고 이럴 때는 초과 수요가 있어서 이퀄리브리움이 아닌 거예요. 이퀄리브리움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상태로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려는 그런 어떤 동인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 멈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채권 가격이다. 근데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은 1로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커지는데 가격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1로 올라갈수록 금리는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채권 금리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격은 점점 커지는데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결정되면 채권 금리가 1대1로 결정이 돼버려요. 1대1의 상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면 금리도 바로 결정이 되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때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자, 앞에 그림에서 채권 가격과 금리가 역의 상관관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금리 값이에요. 금리 값은 점점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1대1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 의미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픽스가 되면 금리도 자동으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채권 금리를 알면 채권 가격을 알 수 있고, 가격을 알면 채권 금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략은 뭐냐면 채권 가격이 채권의 수요와 채권 공급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면 요것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요것만 알면 채권 금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게 바로 채권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